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뭐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여유롭고 좀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요, 아마도 이렇게 크게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 좀 바쁘게 좀 정신없이 일 때문에 이렇게 치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이것이 나의 어떤 의미를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을 너무 그 바쁜 일에다가 맡겨버리게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살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숨을 멈추고 되돌아본다면 뭔가 새로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야생동물 재활사의 세계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선생님을 좀 모셨습니다. 야생동물 재활사 박용현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이주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상 교수님은 몇 주 전에 여기 계셨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셨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직업들이라는 게 항상 서로 교직되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면 좀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재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방생까지, 네.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일단은 방생,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일을 하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요즘 구조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예, 요즘에 이제 하절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 빈도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하절기 때 많은 야생동물들이 번식을 하고 네. 새끼를 돌보는 시즌이라서요. 아, 그러다 보니 좀 뭐랄까, 새끼들이 좀 엄마의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엄마들이 또 바빠서 그런 일도 또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이제 어미가 다쳐서 이제 아이고, 새끼가 조난을 예.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즘 바쁘실 텐데 일단 시간 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동료분들이 지금 같이 몇 분 계신 건가요? 총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모두 그 야생 동물 재활사 이런 직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재활사분이 이제 4분이 계시고요. 네. 예, 연구원도 1명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임수의사님, 그다음에 진료수의사님. 네, 수인학생도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요, 글쎄요, 다른 방송에서 이제 동물 얘기하는 프로 좀 보셨을 테니까 조금 이해는 가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영상 보면서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얘기네요. 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보시면서. 네, 일단 현재 장면은요, 이제 농수로에 고라니가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이제 민원인께서 저희에게 신고를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저렇게 지금 나가려고 그러네요. 아둥바둥 되지만은 너무나 높다 보니까는 지금 못 나가고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저희가 구조하러 가지만 저 친구들이야 그걸 모르니까 더 막 도망치고 막 이런 좀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겠죠? 예, 맞습니다. 직접 저렇게 좀 많이 구조를 나가시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저 뒤편에 서 있는 게 이제 제가 선생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사람이 천천히 몰아오면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친구들 안 다치게 토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중요한 문제라. 놓치는 장면인데 아이고 그래도 예, 힘이 사실 너무 세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 나오니까. 보통 선생님 저런 경우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데 이제 부상의 위험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구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농수로 바닥 같은 게 이제 시멘트 바닥이면서 물기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 우제류 같은 경우는 발굽이 굉장히 잘 미끄러지거든요. 예. 그런 게 가장 걱정됩니다. 일단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구조가 아마 제일 힘들어요. 아 이건 방생이라는군요. 일단 저럴 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 맞습니다. 내가 좀 그것 좀 사실 다치는 게 아니었었던 거다 보니까는 그냥 바로 이제 현장에서 방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 가장,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안 예, 다쳤으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까 싶어서 조금 좀 그러긴 하겠구나. 아까 그 고라니가 이렇게 농수로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좀 탈출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데 이렇게 보면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많은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뭐 고라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너구리도 예, 왕왕 맞습니다. 빠져 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가보면 그 많이 빠지는 이유가 농수로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에요. 네. 근데 시멘트 바닥에 이쪽 완전 이렇게 직각이니까. 풀을 또 깎아놓으면 농수로 쪽은 위험하니까 안 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다 보면 숲으로 들어갔는데 뚝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숲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면 도로도 보면은 생태 통로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농수로에도 이런 어떠한 좀 그런 위기동물이 빠졌었을 때 가끔씩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실제 구조하시러 가는 분들도 되게 출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농수로에 이제 저희가 비일비재하게 가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빠져도 정말 위험한 구조 그러니까요. 형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말 불규칙적으로 사다리가 있긴 하지만은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지 동물이 그걸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사실 올립니다. 그래서 동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 같은 거를 좀 해달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농수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또 다치는 원인들은 또 뭐가 많이 있나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차량 충돌이 요즘 또 맹점이 또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아, 미아 상태 네.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많군요. 제가 미아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영상 그 운동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요즘 예. 많은 분들이 새끼를 보시면 일단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어미는 빨리 도망을 가요. 근데 새끼들은 야생동물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이 초식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어쩔 줄 숨어버리거든요. 모르는. 근데 숨어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있네?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들고 얘네들을 데려가는 순간 내가 이제 섣불리 구조한다는 마음에 네. 이런 아이들이 어미는 결국은 돌아오고 새끼는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좀 사례가 많은데 네. 어떻게 예, 선생님 저도 궁금하네요. 네. 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많은 일반인 이제 분께서 이제 산에 네. 가셨다가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나들을 가셨다가 그렇죠. 야외 활동하시고. 새끼 동물을 예. 보고 어떡하지? 불쌍해라 가여워라.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표현을 저희는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 그게 납치입니다. 예. 그 자리에다가 두시기를 항상 저희도 권장드리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납치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셨겠습니다만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나는 지금 인정을 베풀고 있어 네, 어떤 맞습니다. 동정을 베풀고 있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쪽도 어머니가 다 어떻게 하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뭐랄까 세심한 배려와 어떤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굉장히 하얄발한 얘기들이 지금 벌써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이따가 좀 더 많이 자세히 얘기해보고 선생님
지금 저희가 고라니 봤는데 네네. 이제 가끔 이렇게 좀 희귀한 동물도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여름철보다는 일단 겨울철에 네. 겨울철 새들 중에서 좀 희귀한 그런 조류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원인은 예,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흰꼬리 수리라고 하는 흰 꼬리 수리. 예, 있었는데 이제 구조를 해서 네, 1차적인 원인은 총을 맞아서 한번 구조가 됐었어요. 아유,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재활 치료가 잘 끝나서 방생을 했는데 네. 예, 다시 재구조가 됐는데 그때는 전선에 날개가 걸려서 예. 예, 결국에는 현재 영영 날 수 없는 예. 예, 상황이 되어버린 친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네요. 사실 아유, 참 야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네, 야생 맞습니다. 동물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가 되긴 했어요, 선생님.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야생 동물이 그거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엄청 많습니다. 아직은 예. 이게 또 저희들이 인식이 엄청 많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이 우리들이 야생동물 재활사에 개인적인 생각을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강원도라든가 네. 이런 데 야생동물이 많을 것 같으시잖아요. 일단은 뭐 저희는 그런 예, 생각 예, 바로 예. 가죠. 예. 저도 조금 이제 이 전원 쪽에 살고 있고 좀 이 수도권에 살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의 산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농가 밭 그리고 좀 야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냥 제한 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수도권들이나 뭐 양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는 사냥 제한 구역이고 녹지도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상위 계층이 없는 그러한 오히려, 예, 네.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강원도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 요즘도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유해 조수인 그런 문제들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이 방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수도권이 문제죠. 이제 많은 도로와 많은 빌딩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포식자라든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직 이제 환경은 자연 파괴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점점 야생 동물들도 도시에 적응하게 되고 도시화되면서 오히려 거기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야생 동물이 늘어나는 좀 이상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예, 지적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야생 동물은 일단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에서 예, 예, 정말 예. 어떤 소바주라고 하죠. 이제 정말 그런 야생적인 상태에서 사는 동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도시화 혹은 이제 산업화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도 같이 뭔가 조직이 재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희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급격하게 수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 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야생동물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 안에서도 좀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선생님 이게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왜 그 나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뭐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지표도 있고요. OECD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소위 그런 쪽으로 보면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우리들이 그걸 어떤 지표상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지적인 생각의 수준이 뭐 야생동물을 대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많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린다면 제가 한 15년쯤에 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우리 국내에 지금 이 야생동물이나 동물의 어떠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급격히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동물에 관심을 가졌던 한 15년 전쯤에 프랑스에서 네. 이제 저희 매형께서 이제 프랑스 분이셔서 네네네.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을 뭐 전광판에 뭐 프랑스 말이 나오더니 갑자기 다 차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예, 네네. 그래서 왜 줄여십니까? 그랬더니 야생동물이 나타났다. 네. 출현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 야생동물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속도를 줄인다. 그러면서 저희 매형이 하신 말씀이 그 동물이 무사히 고속도로를 건너갔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 단지 사고 날까? 아니면 또 일단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제 저도 가끔씩 야생동물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도로라든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보면은 그 저기 뉴스 올림픽 때로 종종 접하죠. 예.
그랬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옛날에는요. 예. 야, 내가 차 갈 때 노루라도 한 마리 나오면 내가 이거 오늘 로또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은 예. 15년쯤에는 그렇게 생각을 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저 동물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옛날에는 개발이 난립하면서 야생동물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정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야생동물의 어떠한 로드킬이라든가 이런 거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네. 지식 수준이 의식 수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걸 그것이 문제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하면서 개발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것도 지켜야 되지, 최소한 어떤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 올라갔다고 네. 제 생각에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15년 전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도 네. 동물 자체 안위를 걱정하고 하니 많이 올라선 건 사실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그거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예. 같은 질문인데 선생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 네.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예, 일단 예전보다 확실히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고해 주신 다음에 저에게 또 확인 전화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동물 지금 잘 있나요? 네, 이제 아, 안부차.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답변도 드릴 때도 많이 예, 있고요. 예. 네.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인정이라서 오지만 예, 사실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네. 알게 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지키고 계셨다는 말 자체가 네네. 그분들은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예, 거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요 질문 드리고 또 저희가 또 다른 뭐랄까 이렇게 한 단락 끊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정말 동물을 위한다는 마음이 그럼 어떤 걸까요, 선생님? 참 좀 큰 범위의 예, 좀 질문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하는 일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물이 다시 네. 그냥 건강하게만 나가줄 수 있게 내가 어떻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게 위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예, 사실 이제 질문이 우리 작가가 크게 물어보셨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절실하게 다가오는 게 무슨 환경 운동을 해 내가 뭐 동물 보호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좀 허위 뭐 내지는 좀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당장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하든 살려서 보내겠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문제가 좀 저한테는 좀 더 다가오는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떻게 네. 같은 질문입니다. 좀 큰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네. 예. 이 야생동물 재활 쪽에서 이거를 본다면 우리들이 오늘 야생동물 재활사인 만큼 네.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정말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건 제 생각엔 이래요. 네. 상대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야생동물은 그 자체 다가오는 게 그렇지. 부상을 네, 당해서 네, 네. 가뜩이나 막 긴장하고 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은 다 몸에 힘이 빠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로드킬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던가 아니면 뭐 벽에 부딪힌다던가 여러 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섣불리 구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전문가에게 빨리 연락을 하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멀리서 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켜보고 신고하고. 예. 예. 왜냐하면 정말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야생동물은 문화, 그렇죠. 우리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놀랬고 거기에 또 놀랬는데 사람이 또 다가서면 네. 얘네들은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도망가다 그렇죠. 보면 이제 문제가 또 문제가 생겨요. 생기니까. 그래서 예. 조금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시고 네. 야생동물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조금은 좀 지켜보시는 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요 첫 번째 단계 쪽에서 나름대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어떤 단락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사실 동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동물 쪽에 일을 해야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셨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정작 이제 제가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 내가 동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난 뭐가 될 거야 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 하시는 그런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따로 있는데요. 네.
거기를 이제 인턴 활동으로서 갔다가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주인 없는 이 동물들, 그리고 다쳐서 정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이런 동물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아마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거는 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야생동물 재활사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내지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동물자원학과를 나오셨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뭔가 나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긴 할 거야라는 차원에서 네네. 일단은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그런 학과가 좀 어떻게 많이 있나요? 일단 동물에 관련된 학과는 사실 많이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야생동물을 다루는 네. 그런 학과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직은 좀 일반인께서 느끼시기에 좀 요원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이수산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가 이제부터 좀 생기고 네, 있는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성숙된 거 같는데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사실은 또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물자원학과가 네. 우리 과거에 이제 축산과예요. 네,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이제 동물을 대충 가서 이제 가축을 기준으로 하다가 네, 네, 네. 요즘 와서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죠. 반려동물과 야생동물까지 이제 네.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이제 특수동물이라서 파충류, 네. 뭐 또 곤충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많이 지금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그쪽 관련 학과들이 아마 크게는 축산과 이제 특수동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저희가 아까 영상도 보기는 했는데요. 네네. 일단 좀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조하고 재활하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네네. 말씀으로 저희가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신고 전화가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신고 전화가 오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황을 빨리 저희가 캐치를 해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응급한지 혹은 아닌지.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그 동물을 한 번 더 관찰을 하고, 예, 일단 보시고. 예. 그다음에 왜 이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가에 대한 현장을 확실하게 저희가 정황을 캐치를 해낸 다음에 네. 이제 이송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에 바로 이제 수술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계류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는 오고, 근데 전화를 받고 나서 이게 어느 상황이다 판단 빨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가셔서 지형이나 주변 환경을 보시면서 왜 다쳤는가를 좀 판단하고 알아보시는 그 능력이 아마 좀 경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마 그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따로 또 모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고 정황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네. 가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장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죠. 이게 예. 가장 큰 이유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에 상황도 표현해 드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예. 이제 데리고 온 다음에 수의사님이 이제 정밀 진단하시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제 구조됐으니 이제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나오겠군요. 근데 제 느낌에 정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다쳤을까를 네네, 아시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재활 과정하고 방생 담은 영상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네, 저희도 또 그것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말똥가리 지금 방생하는 거 봤는데 뭐 네네. 훈련하는 것도 봤고 네네. 이제 날개를 좀 다쳐서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날개하고 뭐 이러는 전체적인 어떤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이제 한쪽 날개가 네. 부러져서 다시 붙고 재활까지 하는 과정 하면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잡아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예. 3개월이면은 그래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 제화사님들이 계속 이제 좀 정성을 쏟고 하시긴 하실 텐데 저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얘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떤 사고 정황이든지 간에 같이 수반이 돼서 오는 거는 쇼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더군다나 또 사람을 엄청나게 극도로 경계를 하는데 네. 계속 또 치료를 받으면서 있으면서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 친구들이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런 그 쇼크사가 좀 가끔 있죠. 치료 중에. 예, 일단은 수술 중에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예. 재활 중에는 그래도 좀 그 수가 적은가요? 재활 중에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네. 쇼크보다도 네. 다만 이제 야생동물이다 보니 네. 잘 안 먹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또 먹이에 정말 엄청난 저희가 정성을 쏟지만은 이 친구들이 스스로 먹지를 않게 되면 저희가 또 강제로 먹이게 되는데 강제로 먹이다 보면은 또 잡아야 돼요. 또 그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예. 굉장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도와줬으니 됐지, 좀 열심히 좀 너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 입장은 다르니까 그런 상황이 있군요. 일단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본인만의 원칙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상황은 다르니까. 네. 네네. 제가 일단 주로 많이 맡았던 거가 이제 방생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구조를 갔어요. 네. 갔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동물이 있는데 다시 제가 복귀를 하려면은 거리가 상당하고요. 네.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속으로 읊습니다. 도착할 때까지만 제발 살아 있어주면 좋겠다. 예,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항상 그 마음은 초질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친 동물 데리고 오면서 아, 제발 살아있어라라는 예, 그런 예.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 다른 동물 혹은 저희랑 같이 사는 반려동물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이런 건 어떤 차원으로 저희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하고 이 가정 우리가 말하던 반려동물하고 좀 차이를 두세요. 네. 그건 가축도 똑같다고 왠지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지금 저 야생동물 재활사님과 저희 모든 그 생명체를 다루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은 기억나는 사례도 조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많이 있는데 다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 중에 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두세 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네. 그냥 일반인께서 그냥 시골의 작은 그 슈퍼마켓 주인분이셨어요. 고라니, 새끼 고라니 같은데 철조망에 낑겨 있습니다. 근데 얘도 구조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뼈양뼈 날에 이제 제가 얼른 갔어요. 갔는데 그 철조망에 정말 그 가녀린 몸이 많이 찢겨 있고 많이 박혀 있고 아등바등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제가 이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는 더 놀란 나머지 예. 또 도망을 가려 하고 그 작은 상처들에 또 파리가 금세 또 구더기 이제 알도 있고요.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구조를 했죠. 예. 해가지고 사실 데리고 오면서 쉽지 않겠다라는 왠지 느낌이 선생님, 구더기가 있다는 소리는 방치된 지가 꽤 됐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좀 풀숲에 우거져 있는 데에서 발견이 된 거여가지고요. 네.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면 구더기가 생겨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큰 기대를 했다고 또 실망이 저에게 다가올 것 같아서. 근데 점차 다행히도 이 친구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겨울에 방생을 했는데 지금 또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이고. 때문에 예, 보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감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일 시작하면서 처음 방생했던 동물이 말똥가리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들어왔던 원인은 다행히도 이제 간단한 중독 증상으로서 예, 이제 들어왔다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모르고 약을 먹어서 예, 농약 중독이란 게 있을 수도 예, 있고 납 중독이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재활을 거쳐서 다시 방생을 하고 다시 이제 저를 차에 몸을 싣고 이제 왔죠. 근데 우연히 제가 창밖을 봤는데 예. 옆으로 같이 날고 저랑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예. 그냥 혼자 느낀 거는 고맙다라고 같이 따라와 주나 보다라고 혼자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쵸. 뭐 이렇게 그 아이의 비록 뭐 날라다니는 습관일 수도 있고 물론 네, 맞습니다. 그냥 당신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그 너무 갑자기 못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얘기해 주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그쵸? 저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그리고 네네. 또 지금도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게 지금 처음에 네네. 방생했던 동물이 예. 말똥과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조 맞춰서 같이 날라주시고 네네. 있으면 이런 경험 가지시면 왠지 이 직업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날아가지고 인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또 뭐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또 습관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바퀴 이렇게 돌아주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 풀었을 때는 공중에 예. 돌다가 빠졌어요. 그냥 잘 갔구나 하고 전 차에 예. 몸을 실었는데 저를 예. 따라서 같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죠. 참, 예, 웃지 못할 뭔가 이게 상황이었죠. 한두 가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네네. 이거는 게이시야, 이건 사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연으로 하지 않으려면 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재밌게 웃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하시면서 큰 보람이에요, 정말. 그죠?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래 이렇다라면 좀 더 나의 이 동기부여랄까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소신 같은 게 네네. 그때 좀 많이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제 미루어 짐작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생이라는 거는 저희 일의 네. 꽃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게 출연자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강요하는 MC로서 돌려보내면서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드시죠? 지금까진 좋은데 얘가 지금 가서 아까도 저희가 새끼 봤잖아요. 예, 예. 건강한 상태지만 못 살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은 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방생 이렇게 많이 예, 예. 하시는데 네네. 혹시 그 방생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측면이 아니라 네네. 뭐 아까 맹금류라든가 말똥가리들은 뭐 네네. 어느 정도의 개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먹이가 확보된 이렇게 네. 뭐 고라니는 뭐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이런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예, 정말 재활자분들이 그 좋으신 예,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다 설명들이 너무나 긴데 단순하게 일단 맹금류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 네. 맹금류가 유리창에 부닥쳐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네. 잃었는데 과연 사냥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원근도 이게 뭐 틀려질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방생할 때 저희가 정말 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잘 비행은 하는데 한쪽 시력이 없어서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적합하게 긴 시간을 두고 비행 테스트를 계속하고 네. 장애물 훈련도 하고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를 연습도 시키고요. 실예로 입장을 바꿔서 사람이 농구 골대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데 네. 한쪽 눈을 가리고 거기에 그렇죠. 슛을 하라고 하면은 과연 10개 중에 몇 개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예. 라는 질문을 예, 이렇게 드려요. 네. 저는요. 그리고 행여 양쪽 눈이 다 좋다 할지언정 네. 10번 사냥을 시도해서 그 중에 2번 혹은 3번 정도 잡으면 정말 성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 외에 이제 포유류의 맞춤형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은요. 네. 일단 방생하기 전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게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적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얘는 이쪽으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기준들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원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발견된 지점에 다시 그 자리에 풀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동물이 다른 데 풀어주면 너무나 낯선 환경 내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 하는데 네. 원래 살던 데 다시 방생을 해주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자기는 흡수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옛날에도 가끔 화면으로도 봤고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줘가지고 좀 사후 관리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추적하시는. 네. 그럼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구매해서 하는 건데요. 네. 네, 대전에 환경생태연구소라 있습니다. 거기서 네네네. 기계를 사서 네.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새 같은 경우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포유류가 어떻게 자기만의 영역을 잘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예, 예.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추적 장치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방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추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냥 또 어떤 뭐 개체수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육안, 식별, 뭐 기타 등등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사후 관리는 계속 하고 가시는 건가요? 예, 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락지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가 넘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서 가락지를 부착을 하고 보내고 예, 포유류 같은 경우는 목 뒤편에다가 칩을 저희가 박아서 네. 방생을 합니다. 네. 선생님, 동물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 그냥 아들이랑 같이 뭐 제가 지금 무슨 자연 얘기를 한다 할 때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혹시 그렇게 뒤에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링을 달고 온 갈매기 친구가 아니면 말똥가리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런 걸 달고 왔니? 너 이상한 애야 라고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맞나요? 아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들아, 동물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단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가락지나 예. 이런 것들이요 예.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동물과의 변화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 균형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새의 몸 크기에서 볼 때 몸의 균형감에서 가락지가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죠. 아무래도 거슬리게 되고 또 가락지들이 보면은 꽉 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네, 흔들리거나 맞아요. 하거든요. 예. 신경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들이 어떠한 그 촉감이라든가 아니면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고려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새들도 보면은요 시각이 새들은요 밑을 네. 잘 안 봐요. 이렇게 정면으로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위에다가는 많이 안 하죠. 네.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곰 같은 경우 위치 추적 장치 할 때도 보면은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좀 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강아지들도 네. 목걸이 하나만 새로 차면은요 네.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지금 말씀은 나름대로 지금 동물학자 예, 혹은 예, 여러 그럼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도 세심해서 좀 하기 때문에 예, 예. 뭐 진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걔들 가가지고 뭐 진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 네네. 질문 예, 하나 해주.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생태 연구하시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고라니가 의외로 행동 반경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어떤 위생 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보시면 대부분 우리들이 뭐 나 그 근처에서 우리 이 전원 도시인데 가서 보니까 고라니가 한 마리 내가 봤더라 우연하게. 네네. 그럼 대부분 걔네들의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행동 범위가? 제가 엄청 그거를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네. 다른 분께서 연구한 걸 잠깐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를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저지대를 많이 좋아해요. 높지 않은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평야지대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반경이 좁습니다, 사실. 네, 직경으로 했을 때 2km 내 정도가 거의 나오는 게 평균이라고 들은 게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숲속에다 한번 풀어봤는데 그 친구는 상당한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한 4km 정도, 5km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몇몇 마리의 기준만으로는 저희가 이게 스탠다드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해야 될 저희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구조 활동하시거나 또 어떤 센터들이 어떻게 위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그런
조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같이 연결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구조하시거나 재활하시거나 하실 때 이거는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지원이 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친구들한테 잘해줄 텐데 이런 거 있으시죠? 많죠. 예, 이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인력이 가장 저에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인력이 많으면은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좀 나눠서 더 세세하게, 좀 더 꼼꼼하게 돌봐줄 수가 있을 텐데 네,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 동물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살펴주지 못하는 점이 그게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랑 또 인력이 이제 또 보충이 되려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하고요. 지원이 또 체계적으로 있어야 인력 수급을 계속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그 야생동물 재활사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인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예, 아직 국내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일단 한국은 네. 아직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준 이런 행위 자체를 봤을 때는 시작한 게 사실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래 안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선진국 미국 하나만 단예로 보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은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뛰는 그런 수준이에요. 항상 선구자 네. 역할로서 나가는데 네. 한국은 이제 걸음마나 막 시작할까요라는 제 네. 주관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 야생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요, 살리고 보호하고 이런 데는 사실 국가의 노력이 이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원으로 생각하던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들이 일반 국민들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어떠한 우리가 그 요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다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방송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식 전환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먼저 야생동물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의식화하는 운동을 좀 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제 국가도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그거를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네. 비해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아마 야생동물 재활사를 하시면서도 느끼시는 게 방송이어서 좋은 얘기만 하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으실 네, 거예요. 네, 네.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들이 이 자연 보호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중요성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 분들께서 하나하나 힘을 모아 주시면 네. 그 다음에도 국가도 국민의 만족을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가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신직업의 발견 이거 하면서 항상 좀 느끼는 게 뭐 전문가들이 먼저 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예, 같이 가야 되던데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달리해서요. 지금 일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4년 차 접어들었고요. 네. 정확하게는 3년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호센터에서 제일 경험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당연히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생동물 재활사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자원봉사,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직원분들 중에 이제 수의사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재활사 이렇게 있고 또 연구원도 같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항상 다 공유를 합니다. 무조건 네. 내용들을요. 네. 당신은 수의사이시니까 우리랑 별개입니다. 뭐 이런 거 절대 없이 항상 저희는 그런 소통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군요. 일하실 때 처음 환경하고요. 요즘 좀 환경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네. 실제 좀 체감을 하십니까? 그럼요. 정말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데 단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계속 발전이 천천히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신고 건수가 매년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식하는 게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 신고를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 여기 작가님이 보수나 대우 측면에서는 어떠냐라고 시청자님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네네. 뭐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에 네. 이제 처음 입사한 아마 사원 정도 네. 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매년 연봉은 올라가고 예,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예, 선생님, 이게 지금 계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혹은 어디서 그 위탁 사업을 하시는 그런 예,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탁을 사업에서 하시지만 돈은, 그러니까 소위 월급은 그 공무원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룰 안에서 저희가 네. 이제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월급 책정되고 예, 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증 관계라든가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화되고 그런다면 뭐 굉장히 좀 좋은 직업으로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점점 그런 게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일하면서 많이 힘든 거 있으시잖아요. 전에 이준환 선생님 나오셨을 때 제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 정말 나 없으면 얘네들 누가 밥 먹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버지 뭐 생신 이런 데도 못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한갑이요. 저희 어머니 계속 얘기하십니다. 방송 이후에 또 한 번 그게 이슈가 돼서 일라모니의 막내자 장남인 네가 엄마가 몸만도 못하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런 그걸 또 것까지. 얘기해서 또 저희 어머니 울분이 한번 힘들었습니다. 제가 방송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얘기도 그런 듣는다고. 부분 저희가 그때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반려견 하시는 분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놓기로는 아픈 애들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진 않으실 것 같은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죠. 퇴근 시간 물론 칼퇴근이란 걸 하고 싶죠. 근데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당연히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만큼 저희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몸은 힘들지만 동물 위해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가장 그래도 미미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경우냐면 119 소방대원들이 불 그러니까요. 끄고 있는데 퇴근 시간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내 얘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저 재활사님의 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네. 어떤 경우냐면 병원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간호사분들도 보면 퇴근 시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은 자기가 표현을 해요. 네. 나 많이 아파요. 나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데 또 많이 아프면 얼마 오시고. 근데 이 야생동물은 만약에 재활사님이 구조를 하셨죠? 그리고 재활사님이 하시면은 일단은 이 동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면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얘가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의 어떠한 시간이 네. 어려움을 토론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거. 예. 좀 그게 조금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 그러니까 천직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말 팔자 이거네요, 진짜 이렇게 보고. 생명을 예. 다루는 천직은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차마 퇴근을 못 하겠어. 이게 단순히 뭐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저희들이 말하는 무슨 측은지심, 무슨 지심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려움 얘기하시는 것 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제가 이제 이런 직종에 있었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항상 인간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네. 내가 동창회를 나가 뭐 어디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얘를 뭐해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예.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는데 그 상처라는 거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께 내가 오늘 고라니를 젖을 먹여야 돼서 오늘 잠깐 약속을 좀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럽니다. 고라니야 나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뒤에 얘가 그래서 야 이번에 저 용석이 또 안 온댄다 그랬더니 걔 고라니 또 뭐 먹인대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예. 아. 조금은 지금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게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현실이 이해되는 건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정말 어떠실 때예요?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구조센터의 꽃은 방생입니다. 네. 방생만큼 정말 홀가분한 것도 없고 정말 뿌듯하죠. 예.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저희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방생이 가장 네. 예, 좋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방생했을 때 꼭 뒤를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방생한 입장으로서. 속으로 온갖 많은 생각들이 나죠. 그렇죠. 차 조심하고, 예, 사람 조심하고, 네. 건강하게만 살아라. 제발, 제발. 선생님,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직업에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 혹은 어떤 태도?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막연하게 동물이 좋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그만두라고 꼭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맨 처음에 접근을 했지만은 정말 다행히도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일하면서 매번 느끼지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네. 네, 그런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도 고되고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은 농민분들이시죠. 농작물 피해 때문에요. 근데 다만 고라니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에도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학명 자체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거기서는 멸종 위기이다 보니까는 거의 찾기가 드물고요. 그다음에 한국이랑 붙어있는 이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는 알 수는 네. 없습니다. 근데 남한에 그래서 60만 마리가 전 세계 60만 마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해동물이 아니라 정말 지켜야 되는 동물이라는 것을요. 정말 이것도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동물들의 수가 점차 적어지고 줄어든다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야생동물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동물들 또한 지구의 또 다른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생동물 재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